안녕, 벨. 나 농땡이 피우는 거 아니야.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온 거지. 저 농땡이 피운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러 휴가를 내고 영화를 보러 오신 건가요? 넌 그 일로 온 게 아닌가 보구나. 그럼 헤일리 씨, 여기 영화평론가님께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설명 부탁해요. 환영합니다. 전 그래비티 시네마의 헤일리예요. 새롭게 단장한 그래비티 시네마 관객석을 오늘부터 정식으로 개방했는데요. 손님 같은 영화 마니아분들을 위해 저희 영화관에서 홍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선착순 100분께는 그래비티 VIP 카드가 지급되며 이후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롭게 단장한 관객석에서 영화를 감상하면 VIP 카드의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등급이 올라가면 특별한 선물뿐만 아니라 높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영 중인 모든 영화를 보신 첫 손님분께는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앞으로 영화를 볼 때 10% 할인이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료로 볼 수 있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선착순 100명이라 지금 표를 사도 그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52등이거든. 그럼 저희 같이 영화 볼까요? 자자, 일단 내 뒤로 서. 넌 어떤 영화 볼 거야? 아직 못 정했어요. 선착순 100명이라고 하니까 마음만 앞섰네요. 나도 그래. 보상 때문에 온 거라 오늘 상영하는 영화를 못 봤네. 같이 한번 골라볼까? 업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얻은 휴식이니까.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오락실에 놀러오는 아이들이 종종 이 영화 얘기를 하더라.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봐야겠어. 정말 재미있는 친구네.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는 반증이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걸? 역시 점장이야. 관람 전에 기대치를 관리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니 전문적이고 세심하네. 작품을 추천할 때 흥분하는 모습이 그 아이들하고 똑같네. 입이 멈추질 않아. 네가 좋아한다는 건 충분히 알았어. 그럼 분명 내 마음에도 들겠지. 왜 그래? 인상을 찌푸리고 뭐 고민되는 일이라도 있어?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돼. 네가 걱정할 일은 없으니까. 귀한 퇴근 시간이니까 같이 기분 전환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자. 봐봐, 여유도 행복처럼 저녁. 히어로에겐 도망갈 이유 따윈 없어. 그리고 그런 나에게 있어 비장의 카드는 오직 나 자신뿐. 덤벼라! 악행을 심판하고 이 끝없는 전쟁을 끝내주마.
이런 관람 경험은 흔치 않잖아. 방금은 진짜 별빛 기사 같았어. 엄청 부끄러운데도 버티는 거야? 뱀 대 뱀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구나. 다들 열정적이네. 이런 상황이 영화 자체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정말 특색 있는 영화였어. 아이들이 좋아할... 괜찮았어. 그냥 조금 순수하달까? 이 영화를 본 덕분에 오락실의 손님들과 공통화제가 많아졌네. 일 자체보다는 이 일이 가져다주는 경험이 좋다고 해야 하나? 한번 맞춰볼래? 내가 말하는 경험이 뭘까? 나 자신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네 추측이 맞을 거야. 오락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이로 변하거든. 손님이 누구든 이기든 지든 다들 그저 아이처럼 순수하게 게임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을 뿐이야. 어쩌면 나는 그런 곳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네가 랜덤 플레이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머리를 비우고 볼 수 있는 영화네. 재밌으면서 열정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팬이 많았구나. 기사가 레벨업을 해서 몬스터를 무찌르고 세계를 구한다. 게임처럼 순수하네. 아무래도 이 시리즈를 좀 더 봐야겠어. 당분간 비디오 가게에 자주 갈 것 같네.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곧 클라이맥스에 들어간다.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정된 계획을 수행할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로프꾼님, 야나기처럼 제 잘못을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를 감상하시는데 방해를 해버렸군요. 평범한 사람이 공동에 들어가 안전하게 아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제 의견이 궁금하신 건가요? 그런 행동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군요.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공동 재해를 잠재우는 건 저희와 공동 조사 길드의 사명이죠. 하지만 상대가 어머니라면 다르죠. 세간의 상식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겐 통하지 않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군요. 전 괜찮습니다. 이제 보니 오늘의 수행은 제법 의미 있는 수행이 되겠군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설사 공동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아이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 바보 같은 짓 마세요. 그런 건 핑계에 불과해요. 제 아이예요. 아직도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곁에 있어줘야 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절 믿고 있는걸요. 심장 박동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찾아낼 거란 걸 아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공들여 찍은 영화군요. 관객들에게 감정만을 호소하는 대신 아이의 어머니는 뒤로 갈수록 자신의 지혜와 힘을 발휘해 나갔어요. 에테리어를 교묘하게 피하고 레이더들과 능숙하게 흥정까지 했죠. 저분은 거의 프로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걸요. 정말 훌륭한 수행이었습니다. 당신이 절 신경 써주신 데다 영화엔 훌륭한 선생님이 나왔으니까요. 로프꾼님도 무거운 과거를 안고 계시단 걸 알아요. 당신에게 그 과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다운 대답이군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동은 희미하고 공동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그녀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어요. 어머니란 단어는 어떤 지위보다 무게감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많은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만 다들 같았죠. 저와 함께 이 영화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우카쿠가 운 이유를 알 것 같군요. 안녕, 이웃집. 안녕하세요, LPC. 이벤트? 그게 뭐지? 이벤트 생각은 됐고, 난 그저 영화를 보러 온 거야. 음악을 주제로 한 새로운 영화가 나온 건가요? 그건 아니야. 사실 난 달마다 어떤 오래된 영화를 보러 오곤 해. 매달 똑같은 영화를 본다고요? LPC는 향수를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단순히 향수 때문만은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접하며 영감을 얻어야만 하지. 사실 그 오래된 영화는 네 비디오 가게에도 있어. 영화의 제목은 커피 메이트인데 혹시 기억해? 그럼요. 아주 인기가 많은 영화인걸요. 맞아. 아무리 많은 노래를 들어도 항상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가 있고 아무리 많은 잔을 맛봐도 나만의 특제 칵테일은 잊을 수 없는 법이지. 나에게 있어서 그 영화는 그런 존재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괜히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잘 됐네. 그럼 우리 같이 볼까? 좋아요. 우리 같이 봐요. 그래. 그럼 같이 티켓 사서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점장의 눈은 언제나 예리하네.
나 자신도 몰랐던 내 마음속 바람을 알아차렸구나. 점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뛰어난 것 같아. 안심해. 나는 그런 점을 싫어하지 않거든. 나?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른 것뿐이야. 나랑 롭시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내 생각을 신경 쓰는 거야? 점장은 날 신비롭게 보고 있었구나. 좀 의외네. 미스터 루, 이 하트 모양 라떼 아트는 당신의 습관인가요? 아니면 비밀스러운 러브레터인가요? 손님의 취향을 파악 완료했습니다. 시럽 2배, 고동 농도는 0.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다 좋으니까요. 점장은 저 둘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점장도 가끔 유치한 말을 하는구나. 아, 오해하지는 말아줘. 부정적인 뜻은 아니니까. 멜로디 취향이든 하는 말이든 겉과 속이 같은 것 같다.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여운이 남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다양한 면이 있잖아. 점장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많지. 마주한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각 면의 비중도 달라지겠지. 조율도 마찬가지야. 네 앞에서 나는 그저 바드의 바늘 주인이겠지? 그랬구나. 점장의 마음속 한편에 내가 자리 잡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나를 너무 낮춰서 생각했나 봐. 비디오 가게를 자주 방문해야겠는걸. 그리고 점장도 자주 와서 함께 감동적인 멜로디를 즐겨줬으면 해. 기계와 인간의 친밀한 관계라. 주제도 독특하고 장면도 적절한 것 같아. 마치 길고 향기로운 멜로디처럼 여운이 감돌아.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사실 나도 그래. 근데 너 설마 내가 곤란해 할까봐 그런 말 한 건 아니지? 걱정 마. 친구들 앞에선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거든. 다행이긴 한데 둘이 서로에게 다을락말락하던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인 걸까? 전에는 이런 영화를 볼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밤처럼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며 얘기하니까 좋다. 이번 영화도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렸네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작별 인사는 하지 말아요. 나와 여생을 함께 해요. 고마워, 루프꾼. 내가 할게. 방금은 눈에 니트로 퓨에를 넣은 것처럼 괴로웠어. 도시 사람들의 작품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괜찮은 영화였어. 그리고 시원하게 한번 울었더니 기분이 상쾌해졌네. 평소에도 난 울고 싶으면 울지만 여러 영화 장르 중에서도 로맨스 때문에 운 적이 가장 많은 것 같네. 슬픈 영화든 코미디 영화든 모든 영화엔 그 영화만의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영화나 만화 속 커플들은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며 드라이브도 하지.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커플도 일종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 오늘아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잘 끝나서 다행이야.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워. 후반에 일상적인 파트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또 네 휴지를 다 써버렸네. 내 코가 옳았네.
오르키데아 점장님이셨군요. 오늘은 영화 보러 오신 건가요? 가게가 루미나 광장에 있는 만큼 광장의 모든 변화는 최대한 파악해야 해. 직업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저도 6단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봐야겠어요. 냄새를 맡자마자 이리로 온 이유도 바로 그거야. 냄새요? 아, 역시 아침 이슬의 점장님이시네요. 분명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있었던 거죠? 그건 아니고 내가 키우는 섬세한 식물들과는 달리 자극적이면서도 짜릿한 냄새였지. 오르키데아 씨가 좋아하시는 영화 장르는 오르키데아 씨의 겉모습과는 완전히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그럴지도. 랜덤 플레이 점장은 안목이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점장이라면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골라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때? 한번 맞춰볼래? 도전을 받아들이죠. 정말 짓궂은 손님이네. 하지만 정답이야. 과찬이세요. 그럼 정답을 맞힌 보상으로 우리 같이 대공동 볼까요? 정말 직설적이네. 그래, 좋아. 하지만 보상은 아니야. 어서 가자. 영화는 우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왜 그래? 깜짝 놀란 얼굴이네. 혹시 검은 붓꽃을 본 적 있어? 꽃잎은 차분한 검은색이지만 만개할 때의 꽃술은 밝은 노란색이야. 사람도 꽃과 같아 의외의 구석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고 보니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난 네가 가게의 164호 꽃을 닮았다고 생각했었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이름을 닮는다는 말이 있어. 이름이 확실히 주변이 주는 인상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 내 이름도 너에게 편법을 쓸 기회를 저버린 모양이네. 농담이야. 내 반응이 신경 쓰여? 조금 더 놀라길 바라는 건가?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과거에 쌓은 경험 때문일지도. 이건 그녀이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어서 손전등을 끄세요. 빛에 반응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 손을 잡아요.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저 여자애가 걱정돼?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저 옛 기억이 조금 되살아난 것뿐이야. 한때 공동에서 길을 잃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떠돈 적이 있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나 봐. 나도 비슷한 시기를 겪어봤어. 지금도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진심이 느껴지네. 기쁜걸? 정말 고마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꼭 그럴게. 제법 흥미롭네. 마음에 드는 영화였어. 사실 여러 공통점이 있어. 이런 영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강하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아. 마치 돌 틈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고 무척이나 소중해. 뉴에르드도 그렇게 세워졌잖아. 다들 꽃처럼 나약하고 또 아름답지. 아침 이슬은 줄곧 그런 손님들을 위해 향기로운 꽃을 선사해왔어. 그 중요한 손님 중 하나가 바로 너. 주인공은 허름한 캠프를 지키며 흩어진 생존자들을 받아들였어. 그 의지는 공동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지. 마치 뜨거운 햇살 아래의 아침 이슬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머금고 있었어. 황혼 속의 모습을 드러낸 초승달 같았지. 제나는 종종 새로운 삶을 빚기도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어. 좋은 영화 골라줘서 고마워. 리처드 티밀크의 코코 씨? 저를 아시나요? 전에 만난 적 있잖아요. 설마 그러고 보니 전에 몇 번 얘기를 나눈 적 있었지. 하지만 보기엔 타로 티밀크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에 티밀크 가게에서 홍보 이벤트를 하고 남은 영화 티켓이 있어서요. 아까워서 영화관에 왔죠. 그러니 영화에는 슈퍼히어로의 이름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영화 선택은 제게 맡겨주세요. 네, 있어요. 대충 어떤 거냐면요. 당도 100%의 뜨거운 음료예요. 예? 그리고 블랙베리도 있어요. 따뜻한 민트, 부드러운 맛, 블랙베리. 아마 영화가 주는 느낌과 영화 표지의 색감을 말하는 거겠지? 아! 알았다! 꿈나라 여행이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요. 코코씨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그 영화가 고파졌어요.
그렇다면 저희 좋아요. 같이 영화를 맛보러 가요. 빛과 그림자의 마술을 감상. 안 될까요?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과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그분이 이 영화를 엄청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평소에 주문하는 티밀크가 제 취향과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마신 것 같아요. 포스터가 당도 100% 민트 티밀크를 닮았거든요. 그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당도 100%는 내용이 즐겁다는 말이고 민트는 영화의 색감이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족과 질주는 커피 캐러멜 티밀크 맛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대단해요.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러고 보니 티밀크 마실래요? 가게 시그니처 티밀크를 2병 가져오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 같이 음료수 마시면서 영화 봐요. 죄송해요. 가져온 티밀크를 생각보다 일찍 다 마셔버려서 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그냥 당분을 보충한 거예요. 게다가 이곳의 티밀크는 당도 100%가 아닌걸요. 이렇게 귀찮게 해드릴 줄 알았다면 2잔 더 가져오는 건데. 동화 같은 꽃나라에서의 모험이 날 기다리고 있어 라는 환상은 꼬꼬마지 사이에서조차 철이 지나버린 유행이야. 나도 동화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줄로만 알았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지. 동화는 실존해. 꿈 같은 모험도 그렇고. 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를. 오라, 제가 정말 받아도 될까요? 네. 민트가 아니라 말차였네요. 우유가 많이 들어간 그런 말차요. 당분은... 죄송해요. 또 이런 식으로 영화를 표현해버렸네요. 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전에 어떤 손님이
당도가 높은 건 애들이나 먹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어른도 단 걸 즐기죠. 손님이 당도 100% 티밀크를 마실 때 그 만족스러운 표정이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은 처음이네요. 민트는 아니지만 우유 말차 맛도 꽤 괜찮네요. 게다가 후반부는 전반부와 맛이 전혀 달랐어요. 연유 같기도 하고 팥이 추가된 것 같기도 했죠. 정말 맛있는 영화였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푸푸. 차렷. 경례. 푸푸.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사람이 방부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햄버거도 못 먹고 영화를 봐도 앞좌석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거예요. 로프꾼은 방부에게 친절하죠. 로프꾼의 방부가 되는 건 아주 큰 행운일 거예요. 니콜이 월세를 못 내서 다들 컵라면만 먹어야 할 땐 에밀리온도 플러그인을 업데이트할 수 없죠. 하지만 수입이 생기면 니콜은 플러그인을 먼저 업데이트해줘요. 냉동식품과 할인하는 간식은 그 다음이죠. 용서할 수 없어요. 타인의 체험을 방해하고 영화를 존중하지 않다니. 역시 로프꾼이에요.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다니.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로프꾼의 곁에 있으면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은나. 방구는 망상을 참 좋아한다니까. 자, 눈 아픈 은근, 요 조그맣고 귀여운 컵케이크 같으니 넌 눈알게 쓰다듬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다. 은나. 웃음 포인트가 많고 스타일도 독특하네요. 평론이 사실이었어요. NBA 인생영화 컬렉션 50선에 넣어야겠어요. 사실 처음엔 10편이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햄버거라면 다 먹어봐야 하니까요. 햄버거는 영화의 최고의 파트너죠. 우리 반씩 나눠 먹어요. 햄버거와 함께라면 질리지 않은 영화가 더더욱 질리지 않게 될 거예요. 영화 보는 비결이에요. 재미있네요. 로프꾼도 재밌게 보지 않았나요? 전 결말이 마음에 들어요. 주인공은 인간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을 도와준 방부 친구들과 방부 시절의 거처를 버리지 않았죠. 코미디물의 주인공이긴 해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랑은 다르죠. 아닌가요? 전 오랫동안 도망쳐왔어요. 그런가요? 고마워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현실에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좋은 영화만 본 게 아니네요. 인생이 한편의 희극이라면 사람과 방부는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NBA 인생영화 컬렉션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활한 토끼골 멤버들과 한 번 더 보러 와야겠네요. 벨. 안녕 오빠. 창고에서 발견된 러브커필은 영화관 홍보를 위해 상영 결정이라는 뉴스는 우리 같은 관객을 노린 게 분명하잖아. 맞아. 오늘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자. 우리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말이지. 어설트 차세대 보는 거 아니었어? 어설트 차세대? 어디 보자. 확실히 같은 창고에서 두 개의 필름이 발견됐다고 하네. 근데 그건 액션 장르의 상업 영화잖아. 굳이 잘나는 씬을 봐야 할까? 우리들의 바람직한 모습의 러브컷 버전엔 완전한 스토리가 담겨있다고 들었어. 감독은 영화의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다고 생각했나봐. 거기다 영화사 측의 요청도 있어서 서브 스토리는 쳐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앞뒤로 오는 장면과 특별히 설계된 사운드와 화면을 함께 보면
감독의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던데? 오빠는 항상 이렇다니까. 좋아하는 장르가 나오니 말을 멈추질 않네. 너도 그렇잖아. 내가 언제? 그리고 오빠는 모르겠지만 어설트 차세대의 극장판은 아예 결말이 달라진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시간은 많으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설트 차세대를 한번 볼까? 그치만 오빠 방금 전까지 엄청 들떴었잖아. 나도 우리들의 바람직한 모습의 러프컷 버전이 궁금하긴 해. 그럼 두 개 다 같이 보자.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벨한테 팝콘 사주는 걸 깜빡했네.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재상영하는 거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 지루한 고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오빠랑 함께 영화를 보러 와줘서 고마워, 벨.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은 다들 짜증난다고 그러더라. 그럴 리가. 모든 영화엔 각자만의 개성과 가치가 있다는 걸 따지기 이전에 영화든 뭐든 간에 내 동생은 뉴에르드 전체에서 가장 센스 있고 재미있는 애라고. 더 나아지진 않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지, 안 그래? 늘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쌍둥이 파이톤이라던가. 내일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파이톤에겐 항상 기댈 사람이 있잖아. 어른들은 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지진 않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거리와 건물의 가장자리 너머로 그 해안선이 보인다. 동쪽과 서쪽에서 손을 뻗어오는 그 해안선이 말이다. 우리의 오랜 추억과 낡은 거리들은 모두 석양과 불꽃놀이 그리고 소년기와 함께 그곳에 묻혀 있다. 기억나? 어릴 때 그런 비디오 가게를 열자고 약속했었잖아. 이런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모아서 옛날 이야기 속 단편적인 부분을 통해 지나간 시대의 흔적을 쫓으려 했지. 그러다 어느새 우리의 기억도 지나간 시대의 일부가 되어버렸네. 벨, 내가 아무리 둔해도 이 정도는 알거든. 너 방금 나 따라한 거지? 그냥 헬리우스 기관에서의 일이 좀 생각나서. 남매 중 그래도 한 명은 활발하고 또 한 명은 감상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영화에서도 그러잖아. 앞으로는 영화 볼 때 너랑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감독판에서 드디어 주인공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었네. 이로써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어. 그렇긴 한데 말하긴 좀 민망하지만 아까 영화 보던 도중에 잠깐 딴 생각을 했었어.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를 담은 독백을 듣고 있자니 우리가 함께 겪었던 옛날 일들이 떠올랐거든. 우리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헬,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돼도 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모든 위기가 지나고 난 후엔 나도 꽤 나이를 먹었겠지. 그때 나도 이런 자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헬리오스 기관, 로프꾼, 파이톤. 영화로 만들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 왔군요. 딱 시간 맞춰 왔네요. 새 옷이네요. 당연하죠. 사실 산지는 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살이 좀 찐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그럴 리가요. 엄청 잘 어울리는걸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가방은 어때요? 옷이랑 잘 어울리죠? 처음 입고 나온 옷인데 저렴하다고 마구 자랑을 해버렸네요. 잊어드릴게요. 그나저나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새 옷을 사서 입고 올 걸 그랬네요. 네? 새 옷을 사고 싶다고요? 옆에서 조언이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전 옷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나거든요. 다음에 꼭 비너스 씨를 부를게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말해볼까요? 어제 분명 영화 계획은 맡겨달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역할을 바꿔서 돈은 제가 낼게요. 그럼 비너스 씨가 아르바이트하는 부담도 줄어들겠죠. 그만 일 얘기는 꺼내지 말아요. 가요. 일단 영화관에 들어가서 마저 얘기하죠.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강아지라고 하기엔 피카가 좀 커요. 쫙 피면 침대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니까요. 보호소에서 막 데려왔을 땐 엄청 작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의젓했어요. 식탐을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건 다른 사람과도 나눌 줄 아는 아이죠. 교육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피카의 성격 자체가 온화한 덕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요, 사람이 반려동물을 돌보곤 있지만 반려동물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나중에 제 아이와 피카를 꼭 같이 살게 할 거예요. 피카뿐만 아니라 모찌랑 황제도요.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우리 강아지 얘기하고 있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과 얘기할 때는 자꾸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곧 영화가 시작되겠네요. 일단 영화부터 보죠. 균열에서 널 막 끌어냈을 땐 통조림조차 무서워했었지. 이렇게 빨리 너에게 의지하게 될 줄이야. 자, 리드 줄이야. 이번엔 내가 너의 감을 따를게. 네, 전 이런 거에 정말 약해요. 연기인 건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연기라도 강아지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너무 슬픈 영화였어요. 저 영화를 보다 보니 피카의 어렸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데리고 나올게요. 같이 놀아요. 역시 당신도 동물을 좋아하는 거죠? 모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데리고 나오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있죠.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보고 가실래요? 그럼요. 마침 제가 곧 먼 길을 떠나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사료랑 물을 바꿔줘야 하는데 처음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 개는 무섭고 또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진짜 좋은 영화네요. 결말도 좋고요. 사람도 강아지도 서로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역시 로프꾼님이시네요. 정말 세심하셔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영화를 보다 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우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요.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평점이 좋은 영화답게 제법 감동적이네요. 보다가 울게 되면 말해주세요. 비웃지 않을게요. 그저 영화일 뿐인데. 난 고난도 비행 같은 건 필요 없어. 그저 너만 무사하길 바란다고. 요제프, 안 가면 안 돼? 네 약혼자를 못 믿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별을 따다 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믿어. 하지만 늘 예상 밖의 사고가 일어나서 네가 추락한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요즘. 가지 마. 정해진 파멸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분명 괜찮겠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제목 때문이었어요. 마지막도 비행도 저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니까요. 그렇죠?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전 그 남자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몇 번이나 받아야 할 만큼 생명을 가볍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어라? 조금 오만한 말이었으려나요? 뭐 그건 그렇고 함께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토리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꽤 괜찮은 체험을 했네요. 장르가 로맨스긴 해도 생명에 대해 고민해 볼 거리가 있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함께 봤기 때문이지만요.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야심한 시간이라 그런지 영화관에 사람이 거의 없네.
좀 앞쪽 좌석이긴 한데 아마 알아볼 사람은 없겠지? 혹시 모르니까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작게 얘기하자. 이 좌석 말인데 간격이 너무 넓지 않아? 작게 말했다간 목소리가 잘 안 들리겠어. 조금만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 팔걸이를 움직일 수 있구나. 잘 됐다. 이러면 더 가까이 앉을 수 있겠어. 영화가 곧 시작돼. 내 연기 기대해줘. 이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이 더 치명적으로 가달라고 특별히 그러셨었는데 나 이런 캐릭터는 처음 연기해봐. 네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아? 그래? 사실 뒤쪽에 조금 더 아찔한 장면들이 있어. 많은 기대 부탁해. 다 보고 나면 나 후기 물어볼 거야. 다른 손님이 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긴 깊은 산속인데요. 이 저택에 산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앞서 47명의 손님들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럼 그들은... 당신은 누구죠? 이곳은 또 어떤 곳이고? 이건 좀 무서운걸? 영화를 찍을 땐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조금 많이... 안 돼, 더는 못 보겠어. 혹시 네가 미리 알려주면 안 될까? 무서운 장면이 끝나면 말해주라. 끝났어? 진짜 깜짝 놀랐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후반부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을걸. 드디어 다 봤다. 생각보다 무서웠어. 촬영하다 쉴 때는 분명 다들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결과물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감독님 정말 대단해. 나왔거든? 내가 붉은 반다나에 입 맞추고 립스틱 자국을 남긴 다음 산속에 버린 그 장면. 어땠어? 칭찬 고마워. 감정 잡으려고 여러 번 찍은 보람이 있었네. 반다나를 버릴 때마다 스태프가 힘들게 주워다 줬는데 나중간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직접 줍겠다고 했어. 왜 아직도 낚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류의 영화는 처음 찍어봤는데 감독님이 포식자 같은 눈빛을 하라고 해서
나 진짜 오래 연습했어. 그렇긴 한데 반다나를 들추면서 눈을 부릅뜨는 장면에선 나도 좀 무섭더라. 나 저렇게 무서운 눈을 하고 있었던 건가? 빛과 그림자의 마술을 감상. 좀 무서워해야겠네요. 그래야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핑계가 생길 테니까요. 벌목꾼 너무 무섭다. 네? 제가 왜 파이터님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심장이 이렇게나 빨리 뛰는 거예요? 억울해요. 전 정말 좀 무서워해야겠네요. 그래야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핑계가 생길 테니까요. 벌목꾼 너무 무섭다. 네? 밖으로 나갈 정도로 놀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파이터님의 소매 정도는 잡아도 될까요? 그럼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방금 벌목꾼의 몸에서 쏟아낸 이름표야. 실험자 2-07. 누군가가 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우린 그 제작자의 실험에 휘말린 거야. 다 끝났어. 애초에 분위기에 휩쓸려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저길 봐. 벌목꾼이 또 있을 줄이야.
이제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파이터님, 화면을 잘 보셔야 해요. 그 사람이요. 결국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햇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구가 위기에 처한 걸 지켜보며 마지막엔 혼자 살아남았죠. 아마 남은 평생은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갈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과하게 몰입했죠? 그저 공포 영화인데. 다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도망칠 때마다 가방을 지키던 장면이라니. 그 안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한 선물과 소품들이 있었죠. 그리고 벌목꾼에게 처음으로 끌려간 소년도 기억에 남아요.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친구들의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기타를 조율하러 간다는 말이었어요. 이런 아쉬움이 그저 단순한 죽음보다 더 여운을 남기는 것 같네요. 이번엔 어떤 영화를 보실 건가요? 드디어 시작이네.
곧 클라이맥스에 들어간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